자, 비트코인 점차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 저점을 이탈하는 58K까지 하락세가 나온 뒤에 제가 추세 변곡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로 기존 저항으로 작용하던 추세선의 돌파 여부였습니다. 자, 27일 나온 흐름으로 이 저항선 돌파까지는 완료하게 되면서 첫 번째 조건은 달성했지만요. 자,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하단 유동성 수익과 함께 여기 구간까지 돌파해내게 되었을 때 이때는 확실히 차트를 들어 올리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 수평 매물대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서 하단으로 빠지는 형태를 우리는 이번 시장에서 정말 많이 겪어왔습니다. 자, 이때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락세가 겹치는 이런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 또한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함부로 추세의 변곡을 예측하면 계좌가 박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추세의 변곡을 볼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들 또한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1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차트의 흐름상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걸 겁니다. 자, 누군가 던진 물량을 받아주는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단기 수익률을 결정짓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딱히 부정할 분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우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기관들이 물량을 던짐으로써 만들어진 하락이다 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동향을 보면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25일, 그리고 26일까지 계속 유출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저점 구간이 발생한 모습 또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받아줬느냐 이걸 살펴보면 이 코인베이스의 보라색 고래들 이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얘네들이 받아주고 있는 무빙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급락세가 만들어질 때마다 지표가 크게 반등하면서 말아 올리는 패턴이 나온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고래들이 받아줬다. 그리고 현물로서 라는 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자, 물량을 받아주는 패턴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맞습니다. 근데 물량을 받아서 들어 올리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거죠. 자, 25일에도 이 지표가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고래들이 보는 저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롱 봤잖아요. 그럼 바로 청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의 성향을 체크를 해보면 밑으로 빠질 때만 매수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저점에서 롱을 잡으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건 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이 전개될 때 기관들은 계속 던지고 고래들은 밑에서 받아내는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파동상 82K부터 발생한 1파, 2파, 3파, 4파, 5파의 하락분 5파의 하락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 부분의 세부 카운팅 역시 이런 식의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5파로 이어지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관점에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계속 뚫어주는 이 마지막 5파에 대한 하락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롱을 볼 수 없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메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에 적용하는 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5파의 하락분 중에 1파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2파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조정은요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상승 파동만큼의 0.618 부근까지 되돌리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엘리엇 파동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기 저점과 58K부터 발생한 저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저항받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65K 부근에 오름숏을 진입했었던 거고요. 근거가 두 가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승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잘 수익으로 마무리해볼 예정입니다. 자, 타점 발생하는 즉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룸에 마찬가지로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람 켜두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전 매매에 대한 팁을 좀 드려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 돌파에 성공을 할 때 지금까지 물량을 받아준 고래들이 이제는 가격을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체크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 롱을 볼 예정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개미들이 보고 있는 저점 구간을 깨면서 물량을 수입하고 올리는 차트의 패턴도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코인 차트에서 지난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리는 패턴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단으로 물량을 수입하면서 롱 포지션의 청산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상승을 보인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차트도 그러면 같은 패턴 아니냐, 전 저점에 대한 이탈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이제 올리는 차트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엔 좀 달랐던 게요, 유동성 수입이라는 건 본인들이 던진 물량을 본인들이 받아야 수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체가 바뀌었다. 오히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 다시 하락 횡보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가격대에서 말아 올리기 위해서는 올릴 거였으면 이때 올렸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공포를 조성했던 이 순간. 자, 차트상 정말 클래식한 관점에서 봐도 결국에 롱을 보는 개미들을 전체적으로 털어내야 차트를 올릴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펀딩비를 보면 오히려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롱 포지션이 붙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숏을 보는 개미들이 많을 때 차트를 들어 올려냈고, 그리고 양수로 표시되면서 롱을 보는 개미들이 많아질 때는 오히려 단기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저점이다 생각한 개미들이 롱에 달라붙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심리가 꺾이는 시점이 보통 추세의 변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펀딩비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25일 급락세로 인해서 정말 심리가 크게 꺾였던 순간이 한번 있었거든요. 자, 이때는 정말 공포했던 개미들이 롱 진입을 쉽사리 못했었다라는 게 체크됩니다. 이때가 마지막 말아올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국에 못 말아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시 개미들이 붙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안 올렸는데 이 개미들 전부 살려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추세의 변곡을 판단할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거, 타점도 타점이지만 차트상 발생하는 구조들, 그리고 기관들과 고래들이 어떤 무빙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링크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다른 거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니까요. 링크 받아서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스터디룸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관들, 특히 블랙록이 왜 ETF 물량을 던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상 매도세로 공포를 조성하면서 더 하단에서 물량을 이런 식으로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고래들이 받아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다시 매도세 이어가면서 여기서 받은 애들 마저 포기하고 도망갈 때까지 하락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자금 이탈이 나갈까? 진짜 다른 AI 종목을 사려고 자금 확보를 위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사실 단기 상승을 가리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숏으로 대응하되 추세의 변곡은 깐깐하게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의 계단식 하락 가능성 아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락 후에 다시 수평 매물대를 쌓으면서 방향성을 탐색 중인데, 기관들의 ETF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고래들이 이 물량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걸로 봤을 때 유동성 수입이 아니라 세력들의 손바뀜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에 바로 급등세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왜냐? 매집을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에서부터도 결국 못 말아 올리면서 개미들의 추경롱 포지션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요 구간에서 굳이 반등을 만들어낼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롱을 보기 위해선 이런 의미 있는 고점들의 돌파는 최소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고래들이 가격을 올리려는 CVD 지표상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저점 부근에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롱으로 대응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하락 오파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 중심의 보수적인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ETF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자금 확보의 개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다 단기 상승을 가리킬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차트 구조와 고래들의 실시간 무빙은 계속 변동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잘 확인하시면서 진입 근거를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기준만 잘 세우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랑 스터디룸 잘 체크하시면서 리스크를 피할 때는 피해야 하고, 기회를 잡아야 될 순간엔 잡아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화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